저희는 신경망을 만들 때, 여기 신경망을 만드는 과정을 보시면은요, 시퀀셜 객체를 만들고, 여기에 순서대로 우리가 필요한 레이어들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어, 가장 마지막에는 출력층이 추가가 돼야 되고요. 그 중간에 필요한 레이어들을 얼마든지 더 추가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희가 만든 신경망은 화이트보드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제일 처음에 2차원 배열이 그대로 입력이 되도록 한 다음에 그 2차원 배열을 플래튼이라고 하는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어, 펼쳐주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신경망 훈련을 담당하는 그 은닉층, 숨어있는 레이어는 댄스인데 유닛이 100개인 댄스로 만들었고요. 활성화 함수는 렐루라고 하는 활성화 함수로 만들었습니다. 네. 렐루는 그 오전에도 설명이 드렸지만 0보다 작은 입력값은 전부 다 0으로 0보다 큰 입력값들은 자기 자신으로 그냥 그대로 입력값 그대로 출력을 해주는 게 렐루라고 하는 액티베이션 함수고요. 이렇게 해서 은닉층을 만든 다음에 출력층은 출력이 10개 확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10개의 유닛과 액티베이션 함수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갖는 그런 레이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델 서머리를 보시면 이렇게 그 모델에서 그 학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 만들어지는 파라미터들의 계산이 되어지는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들이 이렇게 보여지고요. 플래튼 레이어는 없습니다. 모델 파라미터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의 신경망에서는 전부 79,510개의 W들, 가중치와 바이어스들을 찾는 그런 신경망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모델을 컴파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음, 여기서 훈련을 시켰죠. 시간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FQS를 5번만 했습니다. 5번만 하고, 훈련셋에서의 그 손실과 정확도를 계산해 보면 손실은 0.28, 정확도는 0.89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검증셋에서 보시면 검증셋에서의 손실은 0.33, 그 다음에 정확도는 0.88이 나왔습니다. 네, 똑같은 과정을 그 활성화 함수만 바꿔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면은요. 만들어 볼까요? 모델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혹시나 만드신 분들도 점심시간에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퀀셜 객체를 먼저 만드시면 되고요. 시퀀셜 객체에 이제 추가를 해야 하나씩 추가를 하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는 입력층이 있어야 돼요. 입력층은 케라스, 인풋 바로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인풋 쉐입은 2차원 배열 형태로 그대로 남길 거예요. 여기가 입력층이 될 거고요. 입력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차원 배열을 그대로 놔두면 그 가중치 계산할 때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1차원 배열로 만드셔야 됩니다. 1차원 배열로 만드실 때는 레이어스의 플래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플래튼은 아규먼트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플래튼 레이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는 무슨 역할을 한다? 2차원 입력 배열을 뭘로 만들어준다? 1차원 배열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층이 은닉층이에요. 모델, 에드, 테라스, 레이어스, 그 다음에 댄스 층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유닛의 개수는 여기서도 100개를 사용을 해볼 거고요. 액티베이션 함수는 엘루라고 하는 걸 한번 사용을 해볼 거고 렐루가 아니라 엘루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시고 여기가 이제 숨어있는 은닉층, 히든 레이어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출력층 하나만 더 연결을 해볼게요. 테라스, 레이어스, 댄스. 유닛의 개수는
이거는 결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 유닛의 개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꾸실 수 있어요. 모델 파라미터 우리가 원하는 만큼 뭐 10개짜리로 하든 뭐 100개짜리로 하든 200개짜리로 하든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지만 출력층은 유닛의 개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문제에 따라서 출력층의 유닛의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10개 레이블들을 갖는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10개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액티베이션 함수는 함수, 그 확률을 계산할 거죠. 10개의 확률을 계산하는 함수는 소프트맥스입니다. 그러니까 출력층.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모델이 완성이 된 거예요. 모델이 완성이 됐으면 서머리 한번 보겠습니다. 서머리. 아까랑 모양 똑같아요. 그죠? 네. 플래튼 레이어가 있고, 댄스 레이어가 있고, 또 하나의 댄스 레이어가 있습니다. 플래튼 레이어는 784개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댄스 레이어는 100개의 유닛을 가지고 있고, 오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어, 얘가 여기에 인풋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얘가 여기에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784개가 인풋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중치가 784개의 가중치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상수항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유닛 한 개에서 필요한 가중치들의 개수예요. 그런 유닛이 전부 100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 파라미터의 개수. 이게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라미터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면 입력값이 100개가 들어가죠. 입력값이 100개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가중치가 100개, 그리고 상수항, 바이어스가 1개. 그런데 그런 유닛이 몇 개가 있다? 10개가 있다. 그래서 1010개가 모델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해주면 7950개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모델을 생성을 했으니까 모델 컴파일 단계예요. 모델을 컴파일이라고 하는 과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옵티마이저는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 기본값 그대로 사용을 하시고요. 로스는 페라스, 여러 가지 로스 함수들 중에서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플러스, 엔트로피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 리스트로 주셔야 돼요. 파라미터 이름이 이렇게 S가 붙어 있다. 그러면 배열 또는 리스트 넘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페라스 매트릭스 여러 가지 매트릭스 평가 지표들 중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스파스, 카테고리컬, 애큐리시 이거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컴파일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훈련하는 거예요. 모델 훈련 과정이고요. X는 train 데이터 중에서 0과 1 사이로 스케일링한 거, 그 다음에 타겟은 train, 타겟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에포크 횟수를 여기서도 5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훈련을 하시면 네, 이 훈련이 되는 이 속도가 아마 그 GPU를 사용하느냐, CPU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속도가 좀 다르긴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번 에포크를 하는데 24초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요. 혹시 아직 훈련 안 끝나신 분, GPU 사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느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는 있는데 자, 훈련이 됐다 치고요. 그러면 이제 훈련셋 점수, 훈련셋 점수를 한번 보시면 evaluate 함수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똑같이 훈련색과 그 다음에 레이블을 주시면 돼요. train data scaled 그리고 train target 이렇게 주시면 얘가 리턴해 주는 거는 배열을 리턴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열을 리턴해 주고요. 배열에는 숫자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서 첫 번째가 손실. 여기 크로스 엔트로피 계산은 손실 값이고요.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은 여기 매트릭이에요, 매트릭. 그러니까 평가 지표. 우리는 정확도를 평가 지표로 했죠. 평가 지표는 0.86이니까 86%. 어, 랄루보다는 엘루가 조금 성능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죠. 약간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검증셋 점수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evaluate 그리고 여기 검증셋은 validation, data scaled 그리고 validation target 이렇게 하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 겁니다. 검증셋은 점수가 좀 더 손실을 보시면 0.4, 손실이 더 커진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정확도는 0.86에서 0.8로 조금 더 떨어진 거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커지면 정확도는 작아져요. 음. 그리고 이거는 당연한 얘기가 당연히 훈련셋에서는 훈련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니까 훈련셋의 정확도가 검증셋의 정확도보다 더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 차이가 적으면 좋은 거죠. 과대적합이 적으면 좋은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그 액티베이션 함수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 봤습니다. 아, 점심시간 직전에는 여기 컴파일을 할 때, 아, 아, 컴파, 죄송합니다. 컴파일이 아니라 댄스층을 추가를 할 때, 댄스층을 추가할 때 렐루라고 하는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 댄스층을 추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여기에서 추가할 때, 댄스층을 추가할 때 엘루라고 하는 액티베이션 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추가를 해봤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옵티마이저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모델을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게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어, 옵티마이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옵티마이저의 종류들이 있는지 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옵티마이저를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정사 하강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gradient descen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사 하강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경사 하강법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 신경망에서 보면 뭐 신경망이든 뭐 어떤 거든 다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어떤 선형 회귀식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더 있을 수 있죠. 네. 상수항과 바이어스라고 부르는 이거를 바이어스. 상수항과 그 다음에 개수들,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에 곱해지는 개수. 이 개수를 가중치, 웨이트라고 부릅니다. 뭐 때로는 바이어스하고 웨이트를 합쳐가지고 다 웨이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모델 파라미터, 좀 일반적으로는 모델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어.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손실이 가장 적어지는, 그러니까 정확도를 가장 높여주는, 그죠? 아니면은 그 결정 개수를 가장 높여주는. 결정 개수를 높여주려면 MSE가 작아야 되겠죠.
이렇게 손실을 가장 적게 만들어주는 이런 웨이트들을 계산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고, 그러니까 모르는 값이죠. 얘는 우리가 모르는 값이에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값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찾겠다? 여기 화이트보드에도 있지만, 임의의 난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면서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경사하강법의 생각이에요. 아, 어, W를 계산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그 다음 값, 그 다음 W를 계산을 하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써주는 게 좋으려나? 이게 또 그대로 들어가 버리죠. 근데 그대로 들어가 버리죠. 이렇게 하면 여기 들어가 버리네. 아, 여기를 중단. 네, 이렇게. 네. 얘를 찾으려고 하는 건데, 얘를 어떻게 찾으려고 하는 거냐면, 그, 최초 값이 있고, 최초 값이 있고, 이걸 빼는 거예요. 이걸 빼는 건데, 여기에 학습률이라고 하는 거를 곱해주죠. 학습률이라고 하는 걸 곱해주고, 그 다음에 C, 기울기라고 하는 거를 곱해줘요. 기울기. 점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경사하강법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요. 손실 함수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손실 함수를 손실 함수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가중치들을 찾는 방법인데 찾는 방법인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찾겠다? 난수를 하나 만들어서 기울기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 값을 새로운 값으로 바꾸겠다라는 뜻이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선실함수가 최소로 되는 그 최종적인 W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경사하강법의 생각이에요. 이게 경사하강법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경사하강법은 이 학습률을 변화시켜 가면서 훈련을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어요. 음. 여기서는 제가 W를 하나만 썼지만 위쪽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 신경망 모델을 보시면 찾아야 되는 W들이 전부 몇 개 있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W가 79,000개나 있는 거예요. 79,510개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은닉층이 하나밖에 없는 이런 신경망은 되게 단순한 신경망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7만 9천 개, 거의 8만 개에 가까운 W를 전부 다 이런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경사하관법은. 그러니까 이 학습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W를 빠르게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느리게 찾을 수도 있겠죠. 학습률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빠르게 될 수도 있고 느리게 될 수도 있어요. 음. 그것만이 아니라 이 최초로 만들어지는 음, 그러니까 임의의 난수를 선택한다라고 했는데 임의의 난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어, 그 훈련을 빠르게 할 수 있는지 느리게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망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우리가 찾아야 되는 W, 가중치들도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찾아야 될 가중치들이 많아지니까 훈련 속도가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훈련 속도를 좀 빠르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게 생긴 이유가 뭐냐 하면 찾아야 되는 가중치들이 많아지는 경우에 가중치들을 좀 더 빠르게 찾기 위한 방법이 옵티마이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큰 신경망인 경우는 우리가 모델 훈련을 통해서 찾아야 하는 모델 파라미터들의 개수가 매우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히든 레이어 은닉층 하나만 넣었는데도 지금 우리는 벌써 7,950개라고 하는 모델 파라미터가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델 파라미터들의 개수가 많을수록 훈련 속도가 심각하게 느려질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겠죠. 찾아야 되는 값들이 아주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값들은 속도는 계산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계산을 10번 하는 거하고 계산을 100번 하는 거하고 계산을 100만 번 하는 거하고는 속도가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훈련 속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게 됐는데, 뭐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좋은 초기화 전략을 사용하자. 그러니까 뭐 난수를 만들 때에도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난수도 뭐 어떤 범위 안에 난수로 만들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수학적으로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좋은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자. 선형함수를 사용할 거냐, 뭐 엘루를 사용할 거냐, 렐루를 사용할 거냐, 시그모이드를 사용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훈련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활성화 함수가 달라지면 이 기울기를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 그냥 선형 함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상수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고요.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엘루 함수를 사용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기울기를 계산하는 그런 방법들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속도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활성화 함수라고 하는 어떤 딱 획일화된 기준은 없어요. 문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경망의 모양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어서 층이 몇 개냐, 층을 어떤 순서로 연결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L루가 가장 좋은 활성화 함수다. 그렇게는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문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뭐, 그리고 배치 정규화를 사용하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등등등 여러 가지 기법이 있어요. 그리고 사전 훈련된 네트워크.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망이에요, 망. 신경망. 네트워크의 일부를 재사용하자. 그러니까 이미 훈련이 한번 끝난 모델이
있으면 훈련이 끝난 모델은 가중치들이 이미 결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가중치들이 결정이 됐으니까 거기에다가 뭐 층을 추가한다거나 그러면은 찾아야 되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좀 적어지겠죠. 그래서 사전 훈련된 신경망의 네트워크의 일부를 재사용하고 거기에 달라지는 부분만 따로 훈련을 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표준적인 표준 병사, 그러니까 일반적인 병사 하강법 대신 더 빠른, 그러니까 가중치를 찾는 방법이 이게 일반적인 경사 하강법이에요. 일반적인 경사 하강법인데, 어, 이거보다 더 빠르게 W를 찾을 수 있는, 더 빠르게 W를 찾을 수 있는, 더 빠른 옵티마이저를 사용하자.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게 이 옵티마이저를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옵티마이저는 W를 찾는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기울기를 이용을 하는데, 기울기를 더 빠르게 변화시키면 되겠죠. 학습률을 키워주면, 학습률을 크게 만들면 W를 더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울기는 뭐 결정이 되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기울기는 결정이 되어져 있으니까 학습률이 1이냐, 그러면은 그 빼주는 값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최초 값에서 바뀌는 값이 더 크게 바뀌죠. 근데 만약에 학습률이 0.5다, 그러면 기울기는 일정한데 그 기울기의 0.5배, 그러니까 절반만큼만 W를 이동시킬 거기 때문에 얘가 이동하는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사하강법은 바꿀 수 있는 게 학습률인데 이 학습률 말고도 더 더 빠르게 W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게 그게 옵티마이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은 이거예요. 기본적인 생각은 예, 여기다가 플러스 어떤가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까지가 표준적인 그런 일반적인 경사 하강법이었는데 거기다가 어떤 값을 더 더한 다음에 빼버리면 이게 더 많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훈련 속도가 빨라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어떻게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안정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조금 불안정하게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서 내려가는 이 크기를 더 키워주자라고 하는 게 옵티마이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럼 그 어떤 옵티마이저들이 있냐면 우선 옵티마이저 중에서 그 경사하강법의 변종들인 옵티마이저들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확률적 경사하강법, 우리가 SGD라고 부르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스틴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옵티마이저들이 있는데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확률적 경사하강법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게 학습률이죠. 학습률. 학습률은 영어로 learning rate라고 얘기합니다. learning rate. 러닝 레이트 파라미터가 이 파라미터를 어, 최적화해 보는 거예요. 러닝 파라미터를 변경하면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아마 그 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SGD라고 하는 옵티마이저를 보면 아마
학습률이 0.1인가? 0.1이 아마 기본값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학습률을 더 키우면 당연히 더 빠르게 훈련이 될 거고요. 될 거고. 여기에 변종이 뭐냐면 모멘텀 최적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멘텀 최적화. 모멘텀 옵티마이제이션. 이거는 그 SGD에서 무슨 파라미터, 모멘텀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거든요. 어, 음, 그 모멘텀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파라미터 값을 변경시켜 보는 거예요. 얘를 0보다 큰 값, 0보다 큰 값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마 그 SGD를 보시게 되면 아마 모멘텀 파라미터 값이 0이었을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 W를 계산할 때 최초값이 있고, 최초값을 기울기를 계산해서 기울기에 어떤 숫자를 곱해준 값을 빼서 새로운 값을 계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더 빠르게 하려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뭔가를 더 더해서 빼주게 되면 이게 더 빠르게, 더 많이 변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더해주는 값을. 여기에 더해주는 값을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멘텀. 어, 일종의 그 가속도와 비슷한 그런 개념이에요. 가속도가 크면 속도가 빨라지죠. 가속도가 작으면 속도가 작아지죠. 예,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얼마의 값을 더 더해서 빼버릴 거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모멘텀이라고 하는 값을 계산을 해서 그 모멘텀 값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이거를 빼서 이거를 원래 값에서 빼주게 되면 얘가 더 빠르게 변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클래스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클래스가 뭐가 있냐면 네스테로프, 이름도 복잡하죠. 가속 병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 줄여가지고 NH라고 얘기를 합니다. NH. 네스테로프 액셀러레이티드 그레디언트라는 이런 그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런 알고리즘이 있고 이 알고리즘은 어떤 파라미터를 바꿔주시면 되냐면 네스테로프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이 파라미터를 추루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옵티마이저의 종류들이 있냐면요. 어, 적응형 학습률이라고 하는 것들의 변종들이 있어요. 어댑티브, 어, adaptive learning rate라고 하는 건데, 얘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학습률을 고정시키지 말고, 학습률을 변화시켜 가자라는 뜻이에요. 어, 그 에포크, 그 학습할 때마다, 학습할 때마다
마다 학습률을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학습률을 상수로 사용하지 말자예요. 학습률을 상수로 사용하지 말고, 기울기는 계산이 될 건데, 처음에는 학습률을 크게, 뭐, 예를 들면 0.5로 학습률을 했다가, 두 번째 학습을 할 때는 뭐 0.45 정도로 줄여주고, 세 번째 학습을 할 때는 뭐 0.4로 줄여주고, 예를 들자면이요. 이런 식으로 학습이 일어날 때마다 학습률을 그 학습에 적응하도록 변화시켜 가면서 W를 변화시키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큰 값으로 하니까 W가 처음에는 굉장히 크게 변하겠죠? 근데 학습률이 너무 커버리면 그 어떤 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냐면 이렇게 최소값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발산해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학습률을 무한정 크게 할 수는 없어요. 학습률을 계속해서 크게 할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는 학습률을 크게 해서 그 W를 좀 빨리 변화시켜 나가다가 점점 학습률을 점점 줄여준다거나 어떤 규칙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공식에 의해서 학습률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적응하다라고 하는 게 상황에 맞게 바뀐다는 뜻이잖아요. 상황에 맞게끔 학습률을 변화시켜 나가면 그 W가 바뀌는 게 발산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훈련 속도도 빠르게 하면서 또, 가중치 W를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적응형 학습률이에요. 이 적응형 학습률을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RMS 프롭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SGD에서, 옵티마이저에서 그 기본값 사용할 때 아마 RMS 프랍이었을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얘는 뭐의 약자냐면, 민, 스퀘어드, 민 스퀘어드 프로포게이션이에요. 그래서 RMS 프랍이라고 하는 그런 클래스가 있어요. RMS 프랍이라고 하는 옵티마이저 클래스가 있고, 얘는 그 시퀀셜 클래스에서, 어, 시퀀셜 클래스의 컴파일 메서드의 옵티마이저, 옵티마이저 기본 값이에요. 그러니까 SGD를 사용하지 않고 적응형 학습률을 사용하는 RMS 프랍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그게 컴파일 메서드의 기본 값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변종이 있어요. 여기에 변종이 아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아담은 어댑티브, 어댑티브 모멘텀 에스티메이션. 이 이름도 되게 어렵죠. 어댑티브 모멘텀까지를 줄여가지고 아담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알고리즘의 전체 이름은 어댑티브 모멘텀 에스티메이션이에요. 어, 이 아담이라고 하는 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기 모멘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모멘텀이 있고. 그래서 얘는 두 가지를 합친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모멘텀 최적화와 그 다음에 RMS 프로, RMS 프로.
을 합친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아담이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옵티마이저의 종류들이 되게 많죠. 저도 다 어, 모멘텀 최적화라고 하는 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기본적인 경사하간법에서 빼주는 거를 좀 더 좀 더 빠르게 늘려주자. 여기다가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를 더해서 빼주자. 이게 그 모멘텀 최적화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모멘텀 최적화의 생각이었는데 거기에다가 RMS 프로합을 쓴다는 얘기는 학습률도 변화시켜가고 학습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학습을 한다는 얘기는 반복을 할 때마다요. 에포크를 진행할 때마다 에포크를 진행할 때마다 학습률도 변화시키고 거기에 더해주는 모멘텀도 적용하고 이거를 한꺼번에 적용을 해서 그 처음에 가중치 값을 나중 가중치 값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담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네. RMS 프로합은 RMS 다시 연결 네. 계속 이렇게 자주 뜰 거예요. 여기. RMS 프로합은 학습률만 적응형으로 변화시켜 가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런 개념이고 아담은 여기다 모멘텀까지 더해서 모멘텀도 이용하고 학습률도 적응형으로 변화시켜 나가자라고 하는 게 아담입니다. 여기에 또 변종이 있어요. 여기에 변종이 나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담은 아담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에다가 그러니까 모멘텀도 쓰고 모멘텀 최적화도 쓰고 RMS 프롭도 쓰고 모멘텀 최적화도 쓰고 학습률도 적응형으로 바꿔나가고 여기에다가 모두 같이 쓰자 네스테르프 가속도 네스테르프 가속도라고 하는 것도 쓰자. 요거까지 합쳐주자라고 하는 게 나담이라고 하는 거에 그 생각이에요. 음. 그리고 또 그, 에이다 그래드라고 하는 알고리즘도 있는데 얘는 약간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위쪽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좀 개념입니다. 그레디언트 자체를 또 어댑티브하게 하자라는 그런 개념이어서 약간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옵티마이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SGD를 사용할 때는 러닝 레이트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멘텀 파라미터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네스테라프 파라미터를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옵티마이저 자체를 RMS 프로 혹은 아담 혹은 나담과 같은 그런 이름으로 바꿔서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무엇을 해볼 거냐면 우리 그동안 했었던 거는요. 그동안 했었던 거는 RMS 프로를 했었어요. RMS 프로를 했었었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거. 아, SGD를 먼저 볼까요? SGD를 먼저 좀 볼게요. 첫 번째, 첫 번째로는 SGD 옵티마이저에 대한 거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모델을 만드는 그런 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함수로 제가 좀 만들게요. def create 모델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layers라고 할게요. 얘는 어, 기본값을 줄게요. none이라고 기본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아규먼트는 전달해도 되고 전달하지 않아도 돼요. 전달해도 되고 전달하지 않아도 되고. 자, 여기서는 모델을 우선 시퀀셜로 만들 거예요. keras.sequential 하고 만들 거고요. 쉬는 시간이 거의 돼버렸네요.
네. 이거 모델을 만들게 되면 컴파일하고 훈련까지 해야 되는데, 네. 좀 제가 시간을 보니까 쉬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 함수 만드는 것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이론적인 것만 정리를 하고요. 네,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